자연스럽게 사업하는 사람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사업하는 걸 좋아하셨어서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사업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직장 착실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도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하는 분들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30이 넘는 해부터는 소개팅이 자주 들어왔어요. 회사원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집에 안 들어온 날들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힘드시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재밌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4살이었고 남편은 36살이었어요.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처음에 남편이 형제에 대해 말을 안 해줘서 저는 외동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외동이 아니다 보니 외동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 형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에 대해 말을 안 해서 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상견례 때 보니 남편처럼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재밌는 분 같았는데 남편이랑은 조금 서먹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남자 형제들이라 그런가,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제 간의 사이가 서먹하다 해서 제가 불편할 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살아보니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 한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을 안 돼서 그만둔 적도 있었으니 말 다 했죠. 막내라 그런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길래 남편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거야? 물론 이상한 곳이나 그러면 그만둬야 하는 게 맞지만 당신은 너무 자주 그러잖아. 1년 정도는 다니고 나서 그만둬도 늦지 않잖아. 당신은 계속 그러니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회사 그만둔다고 뭐 당신한테 피해준 적 있어? 아니, 이번에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계속 이래라 저래라 시키잖아.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면 그건 듣지도 않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화나서 사직서 내버렸어. 그런 회사 내가 안 다니고 말지. 남편이 항상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를 보면 윗사람이랑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윗사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신 혼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도 됐으니까 한 곳이라도 진득이 다녀봐. 막상 다니다 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든 생활비 벌어서 보내주잖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제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하는 것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 저도 별말 할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이 잔소리가 많아서 형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아주버님이 말이 많으신 스타일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남편을 보니 형이 충고를 해주는 부분들도 듣기 싫어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도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되셨을 테고, 그래서 형제 사이가 좀 서먹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백수 기간이 길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한 달, 그리고는 거의 반년 넘게 재취업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어디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는 회사가 금방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은 다시 실업자 신세가 됐죠. 처음에는 모아놓은 돈들도 있고, 그러니 남편이 회사를 안 다니는 기간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들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 나중에는 쓸 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번 돈으로 둘이서 생활해야 하니 아무래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티가 났었나 봐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슬쩍 오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얼굴이 안 좋다 보니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속에만 쌓아놓고 있었던 말들을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계속 직장을 안 구해서 저 혼자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번에는 직장 좀 구했다 싶었는데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다시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 뒤로는 또다시 집에만 있어요. 남편 설득 좀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어머니가 직장 좀 알아보라고 얘기해주세요. 처음에야 겸사겸사 쉬면서 다시 직장 알아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기한이 길어지다 보니 다시 회사 들어가기도 어려워지고 저희 생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푸념을 들으시더니 아주버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 남편이 정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니 아주버님 회사에 데려가서 일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 회사에서 네 동생 일할 자리 하나 없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네 동생이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단다. 새아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성인 2명이 생활을 하겠니? 네 회사에 자리가 좀 있으면 동생 데려다가 일 좀 시켜라. 그래요? 마침 이번에 누가 회사를 나가서 사람 구해야 할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동생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행히 아주버님 회사에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랑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이랑 사이가 좋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명절에 둘이 만나더라도 얘기도 안 하는 정도로 사이가 서먹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싫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됐어. 아이 내가 무슨 형 밑으로 가서 일을 해. 차라리 다른 회사를 가고 말지. 당신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직장 다시 잡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형 밑에서 일하면 너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형이 월급 주는 거니 다른 곳보다도 신경 써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한번 일해봐라. 정 안 되면 그때 그만둬도 되잖아. 그래도 시어머니가 설득해 주셔서 그런지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님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회사가 작은 편도 아니라서 월급도 넉넉히 주셨어요. 예전에 둘이 벌던 정도를 남편 혼자서 벌어오니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 월급 받는 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어머니 덕분에 남편이 아주버님 회사로 출근하게 됐어요. 이번에 월급을 받아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이것저것 사왔어요. 이게 다 뭐니? 그리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냥 큰애 회사에 사람 필요하면 다른 사람 말고 동생 데려다 일시키라고 한 것뿐인데 그래도 지영 회사니 이번에는 진득하니 다니겠지. 저도 한편으로는 아주버님 회사니 이번에는 좀 오래 다니겠지란 생각을 했었어요. 무엇보다 월급이 마음에 들어서 오래 다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을 갔더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제 남편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누가 병간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니 누가 상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형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다들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 옆에서 상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올케가 고생 좀 해줘. 혹시 병간호하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대부분 시어머니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며느리들이 병간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주하게 됐으니 형님은 좀 편해지셨겠죠. 그러면서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병수발에 들게 된 날에 남편의 월급에서 50만 원을 더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병수발에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넉넉하게 남편 월급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병수발을 들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이 상해도 어쩌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 옆에서 밤낮으로 병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한두 달, 3달이 지났나? 잠시 제 옷가지를 가지려고 집에 들렸던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을 안 갔나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낮부터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니, 무슨 낮부터 소주를 먹어? 당신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오늘 왜 아주버님 회사 안 간 거야? 솔직히 형이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돈은 나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고 나는 쎄빠지게 일하는데 많아야 400만 원이잖아. 나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고 싶다고. 형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형이랑 일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제 탓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본인이 다른 회사에 다녔을 때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도 더 조금 받고 일은 더 많았는데 아주버님보다 본인이 뭘 못하냐고 하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때 당신이 취업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였잖아. 그리고 당신 아주버님 회사 다니기 전에는 많아야 300만 원이었어. 기억 안 나? 그것도 힘들다고 몇 달 다니다 그만두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병수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당신 월급도 50만 원이 더 올랐잖아.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받은 게 적은 월급은 아니잖아. 지금은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큰일 나. 당장 어머니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가 모은 돈이 없어서 그만두면 안 돼. 알겠어? 절대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남편이 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걸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훅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가 중간에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난처해질 것 같아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너무 적게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결국 제 핑계를 대며
아주버님한테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형, 솔직히 우리 마누라가 엄마 병수발도 다 들고 있는데 50만 원 더 주면서 퉁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최소 100만 원은 더 줘야지. 우리 마누라는 우리 엄마 병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뒀는데 우리 마누라 회사에서 가져온 돈이 거의 300만 원이었어. 그거 다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 반이라도 주던지. 그러자 아주버님이 지금도 많이 주는 건데 뭘 더 달라고 하냐? 너는 양심도 없냐? 그리고 그렇게 돈 더 받고 싶으면 그냥 다른 회사 가라. 남편이 돈을 올려달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니 아주버님도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남편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아주버님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그럼 당장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버님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연락해서 회사 그만뒀다고 말하더라고요. 형이 월급도 못 올려준다고 해서 나 그냥 형네 회사 안 다니기로 했어. 형이 사장이면 다야. 참나. 그렇게 또 그만두면 어떡해. 당장 우리 생활은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도 간병하느라 일 그만둔 상태라 당신 회사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남편은 또 실직자가 됐어요. 책임감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아주버님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당장 나가야 하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믿고 시어머니 병간호만 집중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형네 회사니까 오래 다닐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니 난처해지더라고요. 우선 남편한테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 이곳저곳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약 2군데 정도 면접 보고 나서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선택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바빠 보이진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보내준 월급 명세서를 보는데 2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월급이 이렇게까지 작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주버님 회사에서 받았던 돈의 반토막이 된 월급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200만 원 넘짓한 돈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어요. 지금 어머님 병수발도 들고 있다 보니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이게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어머니 간병비로만 거의 200만 원 나가는데 당신이 월급을 200만 원 가져다 주면 어떡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고? 너무 적은 돈을 가져와서 당황했어요. 근데 남편은 더 일을 해서 돈을 가져다 줄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간병인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직장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무슨 내가 병간호를 해. 당연히 며느리인 당신이 해야지. 남자인 내가 뭐 할 줄 알겠어.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사람이고 당신은 일해봤자 몇 시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당신이 하는 게 맞지.